대단하시네요. 다 물어보려다 오빠 화낼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 그냥 좋아. 이뻐서. 진짜 도화살이 좀 있잖아요. 도화살 그런 거 없던데요? 뭐 어쨌든 제 매력적인 건 사실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틱톡 하고 계시죠? 아, 네. 틱톡 하고 누가 계시고. 백수라고 할아버지 같은. 아 근데 집안에 종교인이나 이런 사람은 없어 혹시? 있어요, 엄마. 엄마? 어디 기독교. 기독교? 많이 그러겠네. 네? 어떤 걸요? 많이 이렇게 기독교에 빠져 좀 있으시겠네. 만약에. 왜냐면 그 둘째 이모랑 외숙모? 아니 그러니까 둘째 이모랑 고모부가 그 목사님이시고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집안이 종교인 집안들이 이러한 사주 좀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 어린 시절에는 너도 아마 그 교회에 굉장히 딥하게 다녔을 거야. 맞아요. 세례받고. 어렸을 때는 교회 좀 딥하게 다니다가 보통 이제 국내외를 오가며 저거는 이제 해외 출입이거든. 근데 학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유학생 출신이라서 터키랑 캐나다, 필리핀이랑 필리핀. 그렇게 갔었어요. 그래. 여행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많이 데리고 다녔고 네, 안 가본 나라 거의 없어요. 좀 허브한 꿈들을 많이 꾸는 사주다. 이렇게 해서 좀 말도 안 되는 대상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대상에 대한 어떤 로맨스를 꿈꾼다던가 보통 좀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 전혀 아닌데. 뭐 어쨌든 형이상학적인 어떤 왕자님 같은 사람들을 좀 꿈꾸게 되는 게 30살 전이고 30살 전후로 해갖고 보통 요런 운에는 이제 그 전에 했던 일을 조금 그만둔다던가 자기 전공을 좀 접는다던가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29대부터 일어나는 일 해갖고 특히나 이제 요 근래 들어서는 올해부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제 좀 더 이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꾸미고 치장하고 이러는데 관심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게 올해부터가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일하는 쪽으로는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라서 원래 내가 방송이라던가 어떤 기술성 뭐 이런 장기 위주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올해는 좀 이제 다른 쪽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플랫폼 같은 데가 올해 좀 많이 바뀌겠지. 틱톡도 안 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아니면은 플랫폼을 자체를 옮긴다던가 아니면 이 일 자체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어. 근데 보통 이게 뭐랑 같이 들어오냐면은 이런 운 때는 후다닥 결혼을 하거든 보통. 후다닥. 특히 이제 2027년 뭐 이럴 때는 좀 33살인가요?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이제 올해부터 삼재잖아 너가. 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네. 삼재니까는 네. 여자들은 삼재 기간에 갑자기 결혼을 하나? 뜬금없이 갑자기 결혼을 해. 삼재는 원리성이 뭐냐면은 내 인생의 방향성이 좀 바뀐다 뭐 이런 걸로 인식을 하면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동남아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지금 동해 주문진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려면은 그거는 낚싯대도 갈아야 되고 뭐 이렇게 삶의 수단이 좀 바뀌는 게 삼재 기간이거든. 삼재 기간에는 근데 좀 삼재 말 그대로 좀 힘든 번거로운 일들도 많이 생기고 힘든 일들도 많이 생기니까 지치다 보면은 이제 위로받고 그 위로받는 대상에 의해서 이제 시집가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 난 모르겠어. 난 그냥 시집이나 가야겠어. 뭐 이러고 갑자기 가게 되는 게 이제 이런 사주 구성들. 또 이제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현실 직시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갖고 남자복은 좀 반신반의이다. 반신반의. 개술자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중성을 가진 남자라고 해갖고 예를 들어서 낮에는 회사원인데 밤에는 자기가 술 장사를 한다던가 어떤 그런 이중성을 가진 남자가 기본적으로 내 남자에 해당하고 먹고 살만한 애들인데
먹고 살만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런 남자들이 걸리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제 이중성이니까 자꾸 리버스의 어떤 의미가 있거든. 그래갖고 뭐 이렇게 못 먹고 못 살 줄 알았는데 잘 먹고 잘 살더라. 금마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못 먹고 못 살더라. 이런 어떤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내 남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남자들이 좀 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갖고 사실은 이번에 대운도 천을기인 대운이고 해갖고 보통은 요럴 때는 이제 요때 딱 시집 가면은 거의 이제 결혼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난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그 공허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자꾸 가슴이 이렇게 마음속이 이렇게 비어 있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그대도 나와 마찬가지로 쉽게 살이 찌고 쉽게 살이 빠지는. 왜냐면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비었다고 해서 이렇게 먹는 걸로 푼다던가 그랬다가 이렇게 채웠다가 쭉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루트대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이제 그 문화 예술 뭐 이런 쪽에서도 보통 이렇게 많이 있고, 문화 예술 그리고 해외 유학생 문화 예술 그리고 왜? 너무 정확해서.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종교인도 돼. 이게 아까 내가 해석했을 때 가족 중에 종교인이 있다고 했으니까는 종교인이 제일 낫다 그나마. 근데 종교인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아니면은 종교인이 그전에 아니었다면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의 남자인데 뭐 그런 스토리가 있다던가, 아니면 집안 자체가 뭐 불심이 깊은 집안의 어떤 남자인데 그런 스토리가 있다던가, 보통 그런 양상으로 가고. 이번 대운의 미션은 시집이야. 그래갖고 특히 이제 아버지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부친의 사업성은 악화가 되거든 보통. 악화 됐어요 이미. 아버지 사업성은 악화가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래갖고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의지할 만한 남자를 찾는. 너는 뭐 무당이건 뭐건 그쪽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런 역학 쪽에는 이게 또 맞는데, 그러니까는 걔는 약간 그런 것 같을까? 잠깐 맞추는 거야. 귀신 노름으로 이보통신이라고 하는데, 보통 아니 나도 정보를 다 얻어간 다음에 그거는 공감해주는. 그리고 네 직업성도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이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 어떤 거요? 성형외과 상담실장 뭐 이런 쪽. 그거 진짜 많이 추천받았는데. 아니 그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성형외과 상담실장이요? 그게 이런 것들이 내가 명리학을 하는 어떤 기운들이라고 다른 얘기했지. 건 없나? 들어봐봐. 명리학을 하게 되는 기운들이라고, 글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 명리학도 상담이거든. 나는 그 전에는 뭐를 했냐면 휴대폰 매장을 했거든. 휴대폰 매장도 손님 오면은 상담을 하지. 상담을 하고 요금이 얼마네요? 뭐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서 돌려보내잖아. 근데 물론 나중에는 또 명리학으로 가, 실제로 이런 명리학을 공부한다던가 뭐 이렇게도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는 뭔가 상담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럼 나는 휴대폰 매장 할 때도 이름하고 생년월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피부과 상담실장이 낫지 않나? 뭐 피부과든 성형외과든 똑같은데. 똑같아요. 다르서 상담은 너무 짜치는데. 뭐 그래도 뭐 피부과도 뭐 피부과로도 갈 수 있지. 생각보다 네 그 적성이 잘 맞을 거야. 그러니까 뭔가 카운셀링을 하고 상담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 피부과가 좋은 게, 피부과 저 상담해주는 실장님이 원장님이랑 결혼했거든요. 그럼 저도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맞잖아. 원장님하고 결혼. 종교 있는 남자에다가. 아니 꼭 종교가 있다가 아니고 종교적 요소, 집안 이 사람이 없어도 이 사람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 금융도 되긴 되거든. 금융 좋다. 금융적 요소도 되긴 되는데 이건 좀 약하고 패스. 이중적 양상. 그러니까는 쇼윈도 부분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뭐 이런 걸 하고 있더라. 아니면은 그 업무 자체가 이중성, 전혀 맞지 않는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한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피부과 상담실장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렇게 될 것 같거든. 실제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쪽의 어떤 방향성을 꿈꾼다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남편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게 돼서 애 낳고 애는 좀 말을 안 듣긴 하는데 근데 제 애면 말 안 듣겠죠. 애는 좀 제가 말 안 들으니까. 애는 좀 말을 안 듣긴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애는 보통 30살쯤 돼서 갑자기 장성하는 느낌으로 가거든. 그 애가 장성한다는 게 어떻게 장성? 잘 먹고 잘 산다던가, 아니면 젊을 지 때부터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젊을 때부터 돈을 잘 번다던가, 젊을 때부터 돈을 잘 번다던가, 잘 먹고 잘 산다던가. 애 걱정은 애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일단은 너가 지금 속이 다 썩었거든. 속이 건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이 건강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올해 네가 겪게 되는 건 편두통,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 술방이니까는 간, 그리고 약간 위장, 그러니까는 위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을 거야. 소화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사주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갖고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인데 다. 지금 장염 음, 그리고 여기 간 그러니까 술 너무 많이 먹어서 간 안 좋고 또 편두통은 아직 안 하는데 그 방송을 이제 계속 앉아서 하니까 허리. 거기도 안 좋아. 허리. 너는 사실은 되게 약하거든, 애가. 정서적으로도 좀 약하고, 그래갖고 나는 알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좀 약하고, 생각보다 너가 막상 남자친구나 남편감이 생겨갖고 기대게 되는 순간 의지를 좀 많이 하게 돼. 비중이 높아진다고. 그러니까요. 남자친구 있었을 때도 그랬으니까. 비중이 많이 높아져. 그래갖고 그 비중이 많이 높아졌을 때 네 어떤 심신의 위로를 받으면서 보통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냥 많이 자. 결혼하고 나서 너 같은 이 스타일들이 집에서 좀 많이 자면서 이제 자기 살림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내가 추천하는 어떤 직업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또 센스는 있거든. 이런 사주들이 센스는 있어갖고 꾸미는 걸 엄청 잘해. 이런 사람들이 뭐 나는 인스타를 거의 안 하거든 사실은. 있긴 너 아까 보니까는 뭐 보내왔더라고, 메시지. DM을 안 보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할 시간도 없고 물리적으로 꾸미는 거에 능력치가 있다 보니까는 보통 기획, 마케팅, 그리고 꾸미는 거, 이제 디자인 뭐 이런 것들도 하다 보면은, 그리고 물론 이제 30살 전후로 해서 특히나 올해 내년이 너한테는 현실 직시의 해가 되거든. 올해 내년이, 특히 내년이 많이 그러게 될 거야. 너가 의사 만나지? 의사를 만났어. 처음엔 너무 화려하게 막 의사고 뭐 집에 재산도 많고, 걔는 거의 이제 개인 병원으로 이제 병드는 의사거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의사들도 상담을 많이 하거든. 빚쟁이들이 많어. 의사들도 너무 많아갖고. 사주로 지금 너 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귀태라고 하는데, 귀태가 지금 두껍게 돼 있거든. 정면에서 봤을 때. 특히 저쪽에서 그 귀태가 두껍게 돼 있는데 외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거거든. 다른 사람 얘기 안 듣는다. 식생활 불규칙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콩팥 안 좋은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갖고 건강 체계가 다 무너졌네 지금. 그리고 관상학적으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아직 입술이 선명하지 않거든. 그러면 입술이 선명하지 않다는 건 말에 부정확함이 있다는 얘기거든. 이쪽 시술로도 안 되는. 원래 이쪽 라인이 있잖아. 이렇게 입술 라인이. 네. 여기가 지금 원 입술하고 그 경계가 희미해. 그러니까 아직 확정짓지 못한 어떤 거를요? 상태.
그게 진로든 아니면은 진로 뭐 하는 일 아니면 남자도 확정을 못 지어. 맞아요. 그래갖고 부정확하게 얘기하지.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게끔 얘기하고 다닐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겠지. 그래갖고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다음 대원 39대원 49대원 이럴 때는 보통 이제 49살이요? 요럴 때는 보통 뭐를 하는 신납니다. 보통 너가 이제 남자친구로 만나는 사람들이 학교 다니면은 학생회장이나 간부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어딜 가면은 자꾸 뭐 중간 관리자급 뭐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이 자꾸 네 남자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제 연하였다라고 하면은 연하가 노련하다는 건 사기꾼이거든. 너의 어떤 그 꿈을 이용하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마음이 허해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는 마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벙벙벙벙벙 딱 이런 상태거든. 벙벙벙벙벙 그러다 보면은 술이나 약 뭐 이런 것들에 의존해 갖고 잠들거나 이런 것들을 네가 지금 현재 제일 추구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는 제일 잘 최근 몇 년간 1, 2년간 2, 3년간 제일 잘 이용했던 것들이기도 하고, 여기가 딱 느낌이 왕왕왕왕 벙벙벙벙 약간 떨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떨리는 것도 아니고 안 떨리는 것도 아닌데 뭔가 호달달 같은 느낌도 약간 들면서 맞아요. 공허한 느낌, 딱 이 느낌이 들다 보니까는 보통 술 먹고 잠든다던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는 그 원리성 때문에 당신 바람이 집안에 말해주고 종교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땅이 거거든. 대답하지. 그 사람들은 네 얼굴 속에도 공허하잖아. 비밀이 있어. 종교라고 하는 거. 지금부터 종교라고 풀어볼게. 하는 게 사주로 공허하고 동쪽은 목시작의 채워지지 기운, 않잖아. 생명의 흐름, 정령이 웃는군. 서쪽은 금, 끝맺은 애미학, 말끔하다 진실, 눈빛의 감각. 이마에 넓이, 턱선의 길이, 타고난 팔자, 너의 길잡이. 풍수는 땅의 언어, 지금 사주는 칠칠 시간의 맞은 코드, 아니야? 환상은 마음의 거울이야. 이해된 나 모두. 칠칠 맞은 너는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는가? 네 사주가 너를 이끌었는가? 질문은 많고 진짜 대답은 깊어. 지금부터 풀어줄게. 지혜의 실타래. 네, 분 찍으세요. 사주로 흐름을 봐, 기운을 타. 너의 그림자 본 나 이런 게 다 모습까지 좋아. 자리 근데 잡고 관상으로 맥을 짚고 내가 찐 투백이라고요. 그래요? 오늘도 너를 잃는다. 사줄 텐데 예고편 같은 걸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안에 담긴 운명의 시, 팔자의 길목에서 만난 너. 무엇을 묻고 싶은 거야? 자 말해봐줘. 자리가 오늘 만들고 생각이 얼굴을 만들고 말 한마디에도 우주가 흐르니 이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지. 돌아가는 눈, 변하는 흐름, 네 사주는 멈춘 적이 없어. 과거를 보고